안녕하십니까, 군이쌤입니다. 군이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 기질론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음양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의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우주에 처음으로 음과 양이 만들어졌고 가운데 기라고 하는 씨앗이 만들어져서 그 기들이 모여서 기질이 되었고 또다시 모이고 결합을 해서 자연현상으로다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자연현상으로 기후가 만들어지고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과 만물들이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모습, 기가 기질로 모이고 그런 기질이 물질로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모여진 물질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을 갖추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5가지 오행의 성질들이 천간에 십간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렇게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분화가 되면서 땅에서 그 모습을 다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12지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땅에서 그 형상을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오행의 모습들이 하늘의 십간과 땅의 12지지로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간과 12지지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연건강 치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십간과 12지 그리고 이 오행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 될 것입니다. 오행의 생성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들이 있었고, 그러한 성질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봄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하는 오행의 성질인 목은 모든 것들이 처음 태어나고 위로 상승하고 자라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고, 여름에 해당되는 화는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고 분산하고 위로 상승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해당됐던 토는 계절과 계절을 연결시켜주고 연결하고 모으고 집중하고 합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을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하는 그런 오행의 성질에는 가을에 모든 것들이 같이 모이고 결실을 이루고 그리고 아래로 하강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겨울에 해당되는 수라고 하는 오행의 성질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저장되고 압축되고 수축돼서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성질과 또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연현상의 변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 인간들은 바라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자연이 변화하고 있구나, 오행이 순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오행이 순환을 한다는 것은 그 오행에 속해 있는 또 목화토금수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십간과 12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사상론으로 가운데 토를 위치하고 동쪽에는 목의 기운을, 서쪽에는 금의 기운을, 남쪽에는 화의 기운을, 그리고 북쪽에는 차가운 수의 기운을 배치함으로써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이라고 하는 사상론의 커다란 틀을 만들었고, 이런 사상론의 틀은 각각의 힘의 균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역학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상론이라는 것은 기립지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행의 모습이 목화토금수와 같은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특히 나무나 식물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기립지물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이러한 관계를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행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오행들이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그 오행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오행들은 서로가 돕는 관계와 또 서로가 서로를 제어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들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제어하는 관계를 극하는 관계다 해서 우리가 상극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성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5가지의 오행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목생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되는 목의 기운과 여름에 해당되는 화의 기운과의 관계입니다. 봄에 해당되는 목은 말 그대로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름에 해당되는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가 불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나무가 불을 돕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힘있게 계속해서 큰 불꽃을 이뤄내기 위해선 끊임없이 장작인 나무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불꽃을 활활 태울 수 있도록 그러한 장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무는 불을 도와주는 관계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목생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화생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생토라 하는 것은 이렇게 여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런 기운들이 흙에 해당되는 토 기운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이 어떻게 토를 돕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흙이 그냥 있을 적에는 그냥 흙에 불과하지만 그 흙을 잘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게 되면 그 그릇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굳혀야 됩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불이겠죠. 흙으로 잘 빚은 도자기를 불가마니에 넣고 불을 열심히 떼서 그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흙이 그러한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불이 흙을 도와준다. 따라서 화는 토를 생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토생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흙이 쇠가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흙들이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단단하게 굳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광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광물들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원료가 토가 되겠고요. 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광물들은 우리가 그것을 재련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철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흙이 쇠붙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런 관계를 토생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금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쇠들이 어떻게 물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추운 겨울날 유리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습기들이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몽글몽글 물방울이 돼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은 결국은 물을 만드는데 매개체로서 활용이 되고, 그러한 금을 통해서 자연현상은 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금이 결국은 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금생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생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목을 생해준다라는 것이죠. 수가 목을 생하는 방법은 겨우내 땅속에 있었던 그런 씨앗이 봄에 따뜻한 햇볕을 받아서 이제 싹을 틔우고, 그리고 또 나무로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이런 물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목생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이 오행도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순환을 하게 되고, 그런 순환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이 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상생관계라고 하고요. 봄에 해당되는 목이라는 기운이 여름에 해당되는 화의 기운인 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작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목은 화를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목생화라고 불렀고요. 또 화인 불은 토를 단단하게 굳히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열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불은 흙이 단단해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화생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오행은 결집이 되고 모여서 광물을 만들고, 그런 광물을 재련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토는 금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 관계를 토생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차가운 금속들은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모아서 물방울들을 만들게 되고, 그런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의 성질은 물의 성질인 수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고요. 이 관계를 금생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들은 봄이 되면 다시 모든 생명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물은 또 목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겠죠. 이렇듯이 오행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 5가지의 오행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도우면서 순환을 하게 되고, 그런 순환들이 결국은 자연을 움직이는 원리가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에는 10간과 12지지라고 하는 하늘의 10개의 성질과 또 땅의 12개의 성질들이 형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처음부터 잘 닦아놔야만 앞으로 진행하는 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조금씩 익혀나간다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전문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행의 상극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